안녕하세요. 이태선의 중독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주제는 알코올릭 퍼서널리티, 즉 알코올 의존성의 심리가 있는 음주자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알코올릭 퍼서널리티,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임상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중독 상담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그 많은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격의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로부터 술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의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매개체인 것은 사실이죠. 아울러서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기타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탐닉하고 또 남용하다 보면은 의존성으로 발전하는 중독성 물질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열이면 열다 음주자에게 자신의 혹시 술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가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다 자신들의 술 문제를 부정하곤 하죠. 그러나 이제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술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죠. 너도 마시고 나도 마시고 모두가 즐기는 그런 술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종의 음식 문화로 자리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늘상 술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강력한 어떤 그 콤비네이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음주자의 유형에는 많은 종류의 그 유형이 있는데 대개가 다 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그런 명칭이 뭐 주당, 주선, 애주가 뭐 이런 식으로 다소 좀 그 합리화하거나 미화해서 붙여지는 명칭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심각한 알코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비로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해서 그 말기에 알코올 중독의 증상이 나타날 때만 비로소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그 말기 알코올 중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참 이 딜레마가 음주자는 자신의 사회생활을 대부분 기능적으로 수행하게 되죠. 외형적으로 보이는 측면에서 이제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그 정신병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알코올 중독이나 또는 기타 약물 중독의 그 범주를 behavioral health problem이다. 행위 문제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위 중독은 엄격히 이 정신병하고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위 중독에 빠져 있는 행위 문제와 행위 중독으로 빠져 있는
이 중독의 문제는 결국은 그 사람의 그 사회 심리적으로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그 내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고통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형적으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술을 즐기고 마시는 사람들을 이게 그 심리적인 용어로 functional addic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자 그대로 사회적 기능을 하지만은 술이나 약물에 중독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랜 세월 알코올에 탐닉하고 음주 남용의 그런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성격상의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constant focus on alcohol. 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에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상의 다반사가 술 중심의 그런 강박관념에 쌓여 있는 거죠. 친구를 만난다거나 또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모임이 있다거나 심지어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회식 문화, 여하튼 사람들이 둘 이상 만나게 되면은 술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심리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경우를 술에 너무도 집착하는 그런 패턴에 빠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끝마다 표현하는 것이 술 한잔 하지, 언제 우리 한번 만나서 술이나 하지,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음주자 이렇게 이런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음주자는 여지없이 항거하죠. 그 괜히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지 무슨 꼭 뭐 술이 있어야지 뭐니 만난다는 거냐.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그 내면의 심리는 술이 없는 그런 모임은 재미가 없죠. 시간 낭비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가 팽배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술이 없는 곳에는 가지 않고 점점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사회적인 입지가 줄어들고 운둔형의 그런 심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오랜 음주 남용의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중에 또 다른 하나는 blaming others. 다른 사람을 자신이 술을 마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죠. 자신의 매사 마시는 술에 대한 이유가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유 없는 그 무덤이 없다고 하나요?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토로하면서 비난하는 형태가 그런 심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이 술 마시는 이유, 직장의 못된 상사 때문에, 아내의 잔소리가, 또 그리고 금전적 문제로 인해서, 또 자신의 부모 형제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하튼 온갖 자신의 술 문제를, 술을 마시는 이유를 타인이나 또는 자신의 상황에 전가시키는 그러한 형태에 빠지는 심리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타인을 블레이밍하는 거하고 약간 유사한 형태인데
frequent excuses. 참 이유 없는 술자리가 없죠. 이유 없는 술자리가 뭐 회식 또는 상가에 조문을 가가지고 또 마시게 됐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주당들에게는 자신들의 친구들의 부모 형제가 다 죽었다. 이미 다 죽었다. 다 팔아먹어서 자신이 술 마시는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누가 죽어서 오늘은 뭐 누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라든가 또는 추워서 한 잔 또는 더워서 한 잔 기뻐서 한 잔 슬퍼서 한 잔 또 희망이 보여서 한 잔 불행감에 젖어 절망에 젖어서 한 잔 이유 없는 술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의 유형으로는 오랜 음주 남용의 음주자에게 나타나는 행동으로 uncontrolled drinking, 통제되지 않는 음주의 유형이 있습니다. 딱 한 잔만 했던 것이 결국에는 만취가 돼서 파해지는 그런 패턴입니다. 어떤 음주자든지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음주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술 취하는 거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술 취하고 싶지 않죠. 오히려 만성 음주자, 술로부터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성 음주자들 사이에서는 더더욱 술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절대 취하지 않을 거야. 오늘은 좀 잘 조정해서 잠깐 한잔하고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각오가 팽배합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술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의 절제력, 통제력의 상실이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곤드레만드레 취하는 것이 그가 너무도 술을 좋아해서 그렇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가 통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대단한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술에 취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 술로부터의 부정적인 결과는 financial struggles, 재정적인 어려움입니다. 물론 술값이 만만치 않고 매일 마시는 그 술로 인해서 그런 지출이 상당하지만은 그러한 재정적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많은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그의 어떤 빚더미라든가 가족의 그 갈등, 어려움, 또 잦은 결근, 또 빈번한 이직, 직장을 바꾸기도 하고요. 금방 잘리기도 하고 자신은 다른 문제로 변명을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쭉 밝혀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의 술 문제다. 술로 인한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 이런 걸 통해서 직장에서 결국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직장을 떠나고 바꾸고 그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이렇게 증가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오랜 음주자들로부터 나타나는 심리적인 문제는 shifting priorities. 자신의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술에 탐닉하고 의존하다 보면은 결국은 친구도 떨어져 나가고 또 자신의 의욕도 상실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삶의 모티베이션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의기소침해지고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기존에 해왔던 그런 자기의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또 취미생활이나 일상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를 멀리하고 술 중심의 그런 삶으로 전환하게 된다. 일상의 다반사가 술이고 일단 술을 마시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심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recklessness, 무모함. 대표적인 예가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이 범죄행위로만 우리가 취급할 것이 아니라 결국 만성 음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가 무모한 행동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빚어질 수 있는 심각한 그런 결과나 상황에 대해서 한 잔 마시게 되면은 망각하게 되죠.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봤었던 어떤 프로그램이 기억이 나는데 어떤 잘 나가는 룸사롱의 사장이 이 정도의 만성 음주자가 보이게 되는 이 무모한 음주운전의 패턴을 갖게 되면서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되고 또 자신의 사업체의 위기가 닥쳐올 만큼의 법적으로 많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배인에게 하루는 또다시 자기가 음주운전을 하면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절망감에 빠져서 그러나 술은 마셔야 되겠기에 자신의 키를 부탁하면서 절대 나에게 아무리 내가 원하더라도 키를 줘서는 안 된다. 신신당부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술 마시고 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그 사람은 자신의 지배인에게 자신이 부탁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망각하고 지배인이 키를 주지 않는 완강히 부정하는 지배인을 흠씬 두들겨 패서 거의 실신할 정도로 두들겨 패고 그 키를 뺏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게 된 거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신은 철장신세, 쇠고랑을 찬 신세에 직면했다. 그리고 사업체는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불행에 빠지게 됐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당장 운전면허증의 취소나 또는 벌금형이나 또는 징역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결국 그들에게 전문적 중독 치료가 없이는 결국은 백약이 무효다. 유치장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다시 친구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다시 술잔을 집어드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밖에 여러 가지 오랜 음주 습성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기타 여러 가지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에 대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그레시브하게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또는 조급해지거나 어떤 집착하거나 불안 초조의 심리에서 빠져 있거나 또는 공황장애 같은 것들도 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른 사람들의 가족들이나 주변 친구들에 대한 피해 엄청납니다. 그들의 음주 습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상적인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가족들의 심리적인 갈등과
고통, 이로 인해서 가족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인 질환이나 장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다 보아야 되는 부정적인 결과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오랜 만성 음주자들에게 나타나는 심리적인 유형들에 대해서, 또 성격,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들은 이런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을 일찌감치 그들에게 조언을 줌으로 인해서 더 심각하게 빠져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